실업급여는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인터넷상에서 2023년 5월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보이는 실업급여에 대한 글들은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들에서 주장하는 개정안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2022년에 적용된 사항들입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및 악용 문제로 인해 정부는 대규모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 8월에 많이 보도된 2023년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된 기사들과 달리 노동계의 반대와 다양한 이유로 인해 2023년 내에 이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될 내용들에 대한 발표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2024년 어느 시점에 이를 시행할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발표된 변경 사항 중에서 최저급여액의 감소, 자격요건, 실업급여 수령액 등이 어떻게 변경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대적 개편 개정안 변경 내용. 실업급여제도 언제 개편되나? 먼저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개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2023년 12월까지 실업급여제도 변경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한 번 제도 개편이 있었지만 2023년 내에 추가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인터넷에서는 2023년 5월 개편이라는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편된 내용은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2023년 5월에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정수급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3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4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3년 7월에 공청회가 열려 실업급여제도 개편안이 공개되었으며 2023년 5월에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이 재취업 지원인데 비활동적인 구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예산이 크게 부족해져 공적기금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대비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시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무엇이 바뀌나?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강화. 고용보험 가입기간 직전 근로기간 조건의 변경. 현재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6개월이지만 이는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8개월 정도의 근로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10개월로 수정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결국 10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개월 이하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의 조정. 최저임금의 60%로 하향 조정. 현행법에서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근무기간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의 하한액으로 책정하고 있어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60%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실제 수입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3.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단기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이를 반복하는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수당이 10% 줄어드는 실업급여 감액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4회차에는 25%, 5회차에는 40%, 6회차에는 5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우 수령액이 점차 줄어들어 최대 93만원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2022년에 개정된 실업급여 관련 규정은 2023년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구직활동에 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재수급자 등으로 분류되며 각 분류별로 재취업 활동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1차부터 4차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을, 5차부터는 매월 2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 이상, 4차부터는 매월 2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급자는 1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한 번, 5차부터 7차까지는 매월 2번, 8차부터는 매주 한 번의 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한 번만 인정되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하루에 여러 번의 취업활동을 했더라도 한 번만 인정됩니다. 5차 실업수당부터는 취업활동 외의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이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교육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1차와 4차 실업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24년도 실업급여의 개편이 예상되는 내용과 현재 주목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